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기대가 좀 있죠. C3AI라는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. 이게 기업용 AI 시장에서 꽤 주목받는 이름인데 과연 그 실체는 뭐고 또 진짜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. 네, C3AI 하면 일단 기술력이 어떤지, 또 재무 상태나 핵심 고객, 경쟁 환경은 어떤지,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, 또 투자 위험까지 좀 다각도로 봐야겠죠.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들,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C3AI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? 그 실리콘밸리의 베테랑 톰 시벨이 창업했죠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그거예요. 기업들이 AI를 좀 쉽게 도입하고 활용하게 돕는 거, 그 C3AI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. 특히 이제 국방이나 제조, 에너지, 금융 같이 좀 복잡한 산업 분야 있잖아요. 여기에 특화된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. 기술적으로 보면 그럼 기업 안에 막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, 이걸 통합해서 예측 분석이나 운영 최적화, 이런 AI 모델을 빠르게 만들게 도와준다, 이런 특징이군요. 최근엔 또 대세인 생성형 AI, 이쪽으로도 확장해서 작년에 C3 제너레이티브 AI 스윗, 이것도 내놨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기업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GPT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? 성장세는 좀 보이나요? 성장세는 확실히 보여요.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6%, 그 정도 들었고요. 올해 전체 매출도 한 20%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성장 속도가 붙고 있다.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죠. 근데 여전히 적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좀 아픈 부분인데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주당 순손실이 예상되고요. 근데 그 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, 이건 다행이죠.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재무 건전성인데요. 매출 총이익률이 꽤 높아요. 한 70에서 75% 정도 되고요. 부채 없이 현금을 8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어요. 와, 8억 달러 현금. 든든하긴 하네요. 네, 그렇죠. 이게 상당한 강점입니다. 위기 상황에 버틸 체력이 있다. 이런 뜻이니까요. 근데 계속 적자면 그 돈도 언젠가는 바닥날 수 있지 않을까요? 요즘 AI 경쟁도 워낙 치열하잖아요.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그래서 현금 흐름 개선이 정말 중요하죠. 최근에 도입한 그 소비 기반 가격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초기 도입 비용을 낮춰서 일단 고객 확보에 유리하고 또 고객이 서비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. 이게 잘 돌아가면 이제 현금 소진 우려를 좀 줄일 수 있겠죠. 그 모델이군요.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효과, 이게 정말 놀라워요. 최근 분기에만 공동 고객 수가 이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460%나 늘었습니다. 460%요? 와. 네, 이게 단순 숫자 증가를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방대한 영업망을 통해서 C3AI 솔루션이 정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고객 면면도 좀 흥미롭더라고요. 특히 미국 정부 국방 분야 계약이 눈에 띄던데 미사일 방어청하고는 최대 5억 달러 규모 5년 계약. 엄청 크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아주 대표적이죠. 미 군군, 우주군하고도 일하고 있고요. 심지어 전직 장성까지 이사회에 영입한 걸 보면 이쪽 분야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. 민간 기업 중에서는 쉘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기업들도 보이고요. 네, 특히 정부 계약은 C3AI의 기술력, 그리고 보안 수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정부 클라우드 보안 표준인 페드램프 인증 같은 거,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는 거거든요. 이게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소위 제2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정부 국방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. 네, 다만 이제 팔란티어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플랫폼을 지향한다,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. 정보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에 탄탄한 자금력, 거기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과의 파트너십까지 경쟁 우위는 확실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. 그럼 앞으로 한 4년? 이 정도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크게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째는 지금 진행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들이에요.
이게 130개가 넘는데 이걸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는 거. 이게 본격화되면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하겠죠. 130개 이상이요. 네네. 둘째는 역시 그 생성형 AI입니다. C3 제너레이티브 AI 스위트가 기업들의 그 맞춤형 AI 수요를 얼마나 잘 파고드느냐, 이게 관건이고요. 셋째는 이제 지속적인 정부 지출 증가. 국방, 정보 분야 AI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C3.AI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회사 목표는 그럼 언제쯤 흑자 전환을? 회사 목표는 2026년 말까지 현금 흐름을 흑자로 돌리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기대되는 부분이 많네요.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주가 전망,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? 현재 주가는 한 $20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분석가들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한 $30 정도 됩니다.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$40, 심지어 $50까지 제시하기도 하고요. 만약에 회사가 연 20, 30%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또 흑자 전환에 가까워진다. 이러면 한 4년 뒤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, 그러니까 주가 $40 중후반에서 $50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와, 2배 이상?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장밋빛 시나리오고요. 위험 요인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실행이요, 실행. 기업들의 AI 도입이 생각보다 좀 더디거나 아니면 C3.AI가 경쟁에서 밀려서 수주를 제대로 못 따내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변동성이 정말 클 것으로 예상돼요. 아, 변동성. 네, 그래서 초기 팔란티어처럼 고위험 고수익,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C3AI는 확실한 기술력, 그리고 정부 계열이나 파트너십 같은 기반을 갖춘 성장주인 건 맞는데 아직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계속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딱 혁신 기술 기업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.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같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양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너무 빠른데요. 과연 몇 년 뒤에 기업용 AI 플랫폼이라는 것의 정의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? 그리고 C3AI가 그런 변화의 흐름을 잘 타고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